당신의 맑은 투자 날씨를 위해 스타캐스터. 환율 쇼크, 시장 뒤흔든 5가지 진실. 첫째,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470원을 돌파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패닉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을 넘어서며 지난 4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돈인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엔화 약세입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원화도 함께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시장 상황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기술 기업 주가가 너무 높게 평가되었다는 고평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인 미국 달러를 사들이려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반대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기업들이 물건을 수입할 때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이는 결국 물건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엔화 약세와 미국 기술주 고평가 논란이라는 두 가지 큰 파도가 합쳐져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둘째, 국제유가가 내년 공급 부족 전망 철회 소식에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 시장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유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종가가 배럴당 58.49달러로 하루 만에 4.2% 급락한 것입니다. 이는 석유 생산 국가들의 모임인 오펙이 내년 석유 시장에 대한 기존 전망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오펙은 내년에는 석유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급 균형을 관측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예상했던 공급 부족이 사라진다고 하니 시장에서는 그럼 석유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겠네? 하고 반응하며 유가를 급하게 떨어뜨린 것이죠. 이러한 오펙의 전망 철회는 단순한 발표 그 이상입니다. 국제 유가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지표인데 유가가 급락한다는 것은 에너지 기업들에게는 큰 악재입니다. 석유를 팔아 수익을 내는 기업들은 유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가 급락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가 급락이 경기 침체의 신호였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펙이 왜 갑자기 전망을 바꿨을까요? 이는 아마도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석유 수요가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오펙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국제 유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셋째, 코스피가 강보합에 머무르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만 홀로 주식을 사들이며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미 기술주 약세와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라는 상반된 소식이 겹치면서 4,150선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소폭 올랐지만 상승폭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이를 강보합이라고 부르는데 시장의 힘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만 2,268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인데요. 왜 그럴까요? 보통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정보력과 자금력이 풍부하여 시장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만 홀로 주식을 사들인다는 것은 자칫하면 개인 투자자들만 손실을 볼 위험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나홀로 사자 현상 뒤에는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기대감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 기술주들의 과도한 가격과 AI 거품 논란이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혹시 저점일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다른 사람들이 파니까 나라도 사야겠다는 불안감에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큰 손들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개인의 매수세만으로는 시장의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나홀로 매수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넷째, 반도체 섹터의 대표주자 스카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하며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오늘 스카하이닉스 주가는 장중 61만 4천원으로 지난 종가 대비 0.49% 하락했습니다. 비록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는 대형 기업의 하락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가 AI 훈풍과 SBM, 그달 5 가격 상승 전망에 힘입어 0.87%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스카이닉스만 하락했다는 것은 단순히 시장 전체의 흐름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스카이닉스의 하락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AI 거품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들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스카이닉스가 S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기술주 밸류에이션 부담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세를 보인 것도 스카이닉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주인 스카이닉스는 이들 큰손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큰손들이 시장 전반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식을 팔아치울 때 스카이닉스도 그 매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스카이닉스의 하락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AI 관련 기술주의 과열 논란과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B금융이 시장 개혁 희망에 급등했지만 이는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KB금융 주가는 3.64%나 급등하며 시장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시장 개혁 희망과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금융시장을 개혁하고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을 줄 것이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죠. 특정 섹터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물론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급등 뒤에 숨어있는 시장의 더 깊은 불안정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코스피 전체가 강보합에 머물고 주요 기술주들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특정 금융주만 급등하는 것은 마치 위태로운 다리 위에서 한 기둥만 유난히 튼튼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KB금융의 급등은 어쩌면 투자자들이 불안정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자산을 찾아 이동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섹터들이 미국 기술주 약세나 국제유가 급락 같은 악재에 시달릴 때 금융 섹터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호재를 등에 업고 잠시 피난처 역할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정책 기대감에 기반한 상승세는 그 지속성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시장 전반의 침체가 심화되면 이러한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KB금융의 급등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력을 되찾았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기보다는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이 잠시 기댈 곳을 찾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